진짜 감기의 원인이 추운 날씨 그 자체라면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기 걸려 있어야 하잖아요.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병원을 들락거려야 할 테고요. 반대로 한여름 한복판, 무더위 속에서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차갑다는 것과 감기에 걸린다는 것 사이에는 뭔가 다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둘을 거의 본능처럼 연결해요. 추우면 감기 걸릴 수 있다는 믿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져 있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몸이 춥다고 느끼는 건 당연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들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할 수 있거든요. 특히 코나 목, 점막 쪽은 외부 공기에 노출되는 부위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차가운 공기가 코를 자극하면 점막이 건조해지고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추운 환경이 감염을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추위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기는 결국 바이러스가 있어야 걸리는 병이에요.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바이러스가 없다면 감기는 생기지 않아요. 겨울철에 감기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그 계절의 특성 때문이기도 해요. 문을 닫아놓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환기가 줄고 사람들과 같은 공간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환경이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마스크를 벗고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감기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같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결국 추운 날씨 그 자체보다는 그 시기에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이 감기를 부추기는 환경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또 겨울이 되면 일조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적어지잖아요.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면 비타민 D 수치도 낮아지고 그러면 전반적인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기분도 영향을 받아서 우울감이나 피로감을 더 자주 느끼게 되는데 그런 정신적인 상태 역시 몸의 방어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는 건 단순히 추운 날씨 때문이 아니라 그 날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규칙적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느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독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별일 없이 잘 지내요. 같은 추위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보면 결국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추위는 감기의 유일한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가장 쉽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쉽게 감기에 걸리는 사람을 보면 덜 껴입어서 그렇다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수면 패턴, 음식 섭취, 스트레스 정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면역 상태, 심지어는 당시 주변에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했는지까지 다 따져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감기라는 병 자체가 워낙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는 하나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수백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고 또 걸려도 매번 증상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몸살이 심하게 오는 날도 있고 코막힘이 주된 날도 있고 목이 아파서 밥도 못 삼키는 날도 있잖아요. 결국 그런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사람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시점이 주로 기온이 낮은 계절이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유난히 감기를 많이 겪게 되는 것뿐이에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추운 날씨가 감기를 유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감기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날씨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계절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확실하죠. 너무 춥다고 몸을 움츠리고 마는 것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다음으로는 우리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굳이 머리뿐일까요?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렵고 몸 전체가 다 추운 건데 이상하게 머리에만 집중해서 체온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들어온 거죠. 그 말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면 옛날 군용 방한 실험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몸 전체는 따뜻하게 덮은 상태에서 머리만 노출했더니 체온 손실이 대부분 머리 쪽에서 일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머리만 드러난 상태에서의 이야기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밖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외투도 입고 장갑도 끼고 발에는 양말도 신죠. 그러니까 모든 부위를 비슷하게 노출시키면 체온은 온몸에서 고르게 빠져나가요. 특별히 머리만 체온이 집중적으로 빠지는 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머리는 노출이 많은 부위니까 덥지 않으면 차가운 공기를 더 쉽게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체온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다고까지 말하는 건 과장된 표현에 가까워요. 실제로 체온은 표면적으로 노출된 면적에 비례해서 빠져나가는데 머리는 전체 피부 면적 중 약 10% 정도를 차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전신 중 절반 이상이 머리를 통해 열을 잃는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있어요. 두피는 피하지방이 얇고 뇌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혈관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다른 부위보다 먼저 차갑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바람을 많이 맞은 날에는 머리가 띵하거나 피로감이 더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체온 손실 때문이라기보다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경계 반응에 가까워요.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라는 뜻이지, 열이 유독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몸 전체 체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자를 안 쓰고 다니면 감기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추위에 오래 노출된 상태에서 머리가 차가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거고, 머리를 덮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그런 환경이 면역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포함한 노출 부위를 가능한 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머리를 통해 체온이 다 빠져나간다는 말로 일반화하는 건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열을 만들고 또 방출해요. 피부를 통해 열이 빠져나가고 숨 쉴 때나 땀을 흘릴 때도 열이 손실돼요. 그래서 단지 어느 한 부위를 가렸다고 해서 전체 체온이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체온이 유지되려면 머리뿐 아니라 손목, 발목, 목 주변 같은 열 손실이 쉽게 일어나는 부위들을 함께 보호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모자를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는 모자 하나가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조건적으로 필수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보온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 역시도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른들이 아이가 추위에 떨며 밖에 다니는 걸 보면 안쓰러우니까 모자를 꼭 씌우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담긴 말이 수십 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진실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과학적인 사실과 구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말들 중에도 막상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머리가 시리면 모자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 이유를 막연하게 체온이 다 빠져나가서 그런 거라고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